대표님의 행복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1에서부터 10까지 대표님이 스스로를 매기셨을 때 행복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복도요? 네. 1에서 10이요? 네. 10이 제일 행복한 거, 그리고 1이 제일 덜 행복한 거, 이렇게 봤을 때. 행복도는 항상 7점 이상인 것 같아요. 음, 왜인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이 행복도가 네. 전 7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원래 행복한 네. 사람은 네. 어떻게 해서는 이 7을 유지하는 이걸 린디 효과라고 하나? 계속 과거에 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장기 동안 내가 행복했으면 네. 이거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난 행복할 줄 그렇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러면은 뭐 때문에 대표님이 그렇게 행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들이? 글쎄요. 제가 음, 일단 뭐 태어난 배경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음, 제가 학교 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네. 쪽팔릴 정도로 우리가 봐도 진짜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돈도 못 내가지고 부끄러울 때도 맞아, 있고, 맞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죠. 학비라든가 이런 걸 내는 거 네, 항상 네, 늦거나 항상 네, 못 낸 사람들 뭐 어쨌든 네, 뭐 이렇게 앉아라고 했을 때 못 낸 사람 서 있는 경우라든가 네. 아니면 항상 그게 있어요. 근데 음, 저는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어요. 그냥 완전 찌질하게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난 음, 운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너무 가난하면 그 네. 행복도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떨어지겠죠. 음,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음, 하나의 선을 넘지 않았어요. 가난의 선이 너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중산층도 아니에요. 네네. 예, 중산층 뭐 급 정도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그냥 음, 뭐라고 하지? 음, 그냥 중간 겨우 가려고 하는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중간도 못 네. 가는데 중간쯤이겠죠. 근데 예, 어쨌든 그 경제가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네.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아마 중국의 그 고향에 이제 중국에 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 네. 조선족 분들은 한국에 네. 그 어렸을 때 부모들 나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돈이 되게 커요. 예전에는. 예, 네. 예전에는 그쵸. 예, 환율을 따지면 예전에 되게 컸어요. 지금은 네. 만원 한 장에 중국돈 5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네. 50원이면 그, 어, 그, 그, 저기 뭐야. 아, 보자. 지금은 어쨌든 50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서 그 네. 집 하나 사는데, 물론 지역마다 다 음, 다른데, 네. 영길 같은 경우는 뭐 집 하나 좀 그냥 일반 그런 집 살려면 한 50만 정도는 하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 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50만? 네. 예, 뭐, 그 정도 선에서 할 거야. 아니면 좀 더 가나? 어쨌든 그 정도 될 음, 거예요. 그러면 네.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만 원이 얼마라고 했어요? 50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10만 원이면 500원이죠. 네. 예. 그리고 100만 원이면 5천 원. 네. 네. 그리고 1000만 원이면 5만 원. 음, 예. 그리고 1억이면 50만. 네. 네. 그러니까 집 하나 사는데 50만, 1억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해 보면 이제 어쨌든 근데 예전에는 네. 어 1억을 1억이 예전에는 50만 원이 아니라 아, 네. 어 거의 8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음, 그리고 예전에는 그 네. 김밥 하나 먹는 거 네. 10원이면 2원, 3원, 5원 이런 식당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우엔텐이라고 5원이면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식당에서 우리가 지금 보통 이런 중국의 안산이라든가 이런 원곡동 같은 그 네. 음식을, 그 중국 음식 시키면 네. 거의 다 2만 5천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음, 예. 2만 5천 원에 이제 하는데 2만 5천 원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지? 계산이 지금. 자, 일단 만 원이 아까 50원이라고 했죠. 네. 예. 그럼 2만 원이면 100 원이에요. 그럼 5천 원 하면 100, 125원인 거예요. 네, 음, 125원이에요. 예전에는 얼마라고 했어요? 5원이요, 50, 5원. 그럼 지금보다 얼마지? 20배? 오, 네, 음, 20배가 더 비싼 거죠, 지금은. 예전에는, 예전에는, 물론 그때도 이제 비싼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대체적으로, 네. 예, 5원짜리 식당 가가지고 그런 음식 같은 거 하나 시키면 5원하고 또 5원짜리 여러 개 시키고 이제 밥을 먹거든요, 같이. 약간, 물가가 되게 쌌다는 거죠, 물가, 그때 그쵸. 당시에. 물가가 되게 네. 쌌어요. 제 표현이 좀 음, 어눌하죠, 오늘은. 음. 아니요, 물가가 진짜 되게 네. 쌌는데 지금 점점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중국에, 중국에서 이렇게 물가가 싼데, 대신 네. 한국의 환율이 또 높고 괜찮고 하다 음, 보니까, 음, 상대적으로 저희는 음. 한국에서 벌어서 들어오는 그 경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달러를 벌어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음, 가난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또 음, 중산층은 아니겠죠. 아니었죠. 음, 왜? 이 음. 돈을 누가 벌어오냐? 저희 네. 어머니가 벌어오면,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네. 그냥 무시당하는 일을 하겠죠. 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음. 네. 힘든 일을 하시면서, 그쵸, 힘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어렵게 또, 버신 돈을 그쵸, 저희 어머니가 또 한국말을 저처럼 막 이게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머니 마치 뭐 어디 북한이라든가 뭐 어디 또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 음, 중국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요. 되게 그렇죠. 낙후하고 되게 아니고. 음, 그럼 저희 네. 어머니 그런 같은 것도 경우는, 좀 있죠. 예, 저희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면 당연히 또 아는 것도 많지 않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또 되게 똑똑하고 이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순수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디 가서 음, 한국의 여자들한테도 쉽게 치우치고 남자들한테도 음, 치우치고 어쨌든 그냥 음, 그냥 그게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이것도. 음, 예,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 음, 그래서 이런 음. 시스템이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나는 어때요? 네. 중국에 있는 나는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죠. 근데 나는 이거를 저 음, 상세한 건 몰랐지만 이게 어느 만큼 음,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는지 나는 몰랐지. 나는 받아 언제 먹기만 아시게 한. 된 거예요? 예? 언제 아시게, 그걸 아신 지가 우리가 이제 직접 한국에 돈을 오셨, 벌어봤을 때 네. 아는 거죠. 우리가 직접 돈을 벌어봤을 때 알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알게 되는데, 근데 저는 좀 덜한 게 뭐냐면, 네. 어머님의 희생을 통해서 전 또 대신 말레이시아하고 또 이런 저기 호주도 가시고, 호주도 네. 가다 보니까 나름 음. 유학 내가 졸업장은 없는데 유학파다. 뭐 다른 사람 나를 예전 오피스텔 저를 같이 그 했던 팀장님 나를 엘리트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진짜 입장에서는 아무리 네. 같은 조선조 뭐 동포 뭐 이렇게 보더라도 느낌이 다른 음, 거야. 음, 그러니까 나는 그 무시를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왔잖아요, 한국에. 음, 그러니까 음, 무시를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크게 하겠죠. 근데 나도 음, 근데 얘가 이제 그런 데서 한국을 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대한 그게 근데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 한국 형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렸을 때 네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민감했어요, 사실. 어떤 부분들이, 네. 중국에서 왔는데 내가 어쨌든 네.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잖아요. 네. 잘을 못해도. 근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음, 저의 음, 정체성에 대해서 좀 저도 혼란이 음, 왔고,
그냥 중국에 있을 때는 그냥 조선족 원래 이렇게 하는데 한국 나가면 왠지 아니 한국 나가는 게 그냥 외국 나가면 왠지 한국 사람들 음, 보면 그 사람들 앞에서 주춤대고 뭐 좀 말하는 내가 뭔가 근육이 주눅이 든다, 든다. 뭔가. 예, 맞아. 주눅이 든다. 오늘이 되게 말이 어눌하네요. 예. 왠지 모르게 이게 제 그러셨다는 거죠. 언어가 네. 아니라서 이게 뭐 제 언어가 아닌 경우는 말이 많이 어눌하나 봐요. 예. 음, 왠지 모르게 약간 그런 걸 느끼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 유학을 가셨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다 네. 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운을 태우고 난 거죠. 배경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음, 또 아니 너처럼 이렇게 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저보다 더 또 이제 부유하거나 네, 훨씬 저보다 더 괜찮은 괜찮은 집안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사람 치고 또 저처럼 행복하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 이게 음, 어느 선까지 연결되는지 저는 측정 불가해요, 이거는. 내가 그쵸. 하나님이 그거는, 아닌 이상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건 내가, 진짜 운이겠네요. 그쵸. 네. 내가 어떤 선의 마지노선이 너무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또 음, 그렇다고 너무 부유하지 않는 그 중산층도 아닌 네. 어떤 그 선에서 음, 뭔가 내가 특별한 일이 없이 이렇게 잘 큰 음, 거에 있어서 그런 게 다 운이었다.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냐면 내가 뭘 얘기하는 게 거기에 내가 뭘 얘기하면 음, 고착될까 봐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성공파리 같은 거 사람들이 막 네.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십시오. 뭐 행복하기 위해서 뭐 네. 이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게 있고 행복한 사람은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렇게 얘기하면 음, 그것만 바라보는 거가 되잖아요. 음. 근데 대표님 말씀은 딱 한 가지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근데 정답은 뭐냐면 운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운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어, 운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찰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성찰하고, 예, 그리고 그걸 인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들 필요하고, 아, 사건, 사고, 뭐, 어떤 다양한 고통, 다양한 어떤 능력, 관점, 뭐, 다양한 상관관계에서 내가 듣고 배우고, 시간이 음, 쫙 지나면서 내가 느낀 어떤 그 결과물이란 말이야,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근데 네, 그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음, 운이 얼마나 대단한 거를 나중에 더 인지하게 되죠. 사람들 그냥 음, 겉으로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운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간단한 요소가 아니고요. 운으로 성공한, 음. 겉으로 들었을 때 맞는 말은 하거든요, 사람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 거죠. 그쵸? 네, 맞는 말은 하는데 디테일이 없죠. 네. 디테일이 없다는 게 이제 지금처럼 저처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네.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한테 왜 다단계를 하세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이 뭐예요? 다단계 비전이 음, 뭐예요? 왜 이 음, 화장품을 유통하세요? 왜 이 영양제 음, 파세요? 왜 이 오일을 파세요? 왜 음, 이 보험을 하세요? 왜라고 물어보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음, 무슨 뭐 경제적인 자유라든가, 뭐, 그리고 무슨, 각자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음, 근데 네. 그런 건 어디 가서 주워 들었거나 자기가 쬐끔 경험해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실제적인 자기의 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음, 아니라 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대부분. 음, 거기에 디테일이 이렇게. 없어요. 저보고 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이스강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엄청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한 같아요. 예. 100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지 그렇죠. 경험을 하신 근데 것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예, 대표님께서는 진짜 성찰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든지 진짜 성찰을 하시고 관점을 계속 추가하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무조건 한다고 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저는 대표님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10년이라고 지나도 똑같은 10년이 아닌 이유는요. 그러니까요. 그 예. 어떤 사람은 10년을 고스란히 그냥 그 자기가 배웠던 걸 우려먹는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어떤 네네. 사람들은 10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술적인 세포가 뚜렷이 막 나와가지고 그 새로운 걸 계속 탐구하면서 기존의 걸 가져가는데 이제 새로운 걸 계속 탐구하면서 그 싸우고 도전하고 투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 근데 차이인 것 같아요. 대표께서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대표님께서 그런 분명히 조금 그런 성향과 기질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는 중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점점 좀 느끼는 게 나는 진짜 창의력이 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창의력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항상 배우려고 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네, 그리고 좀 제가 잘 모르겠더라도 조금 바보같이 보일지언정 저는 그래도 나는 해보겠다. 뭐 그런 의지는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제 스스로를 조금 저도,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표님을 제가 뵀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느낀 대표님은 굉장히 좀 그래도 그런 기질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방금 그런 말씀하신 예술적 세포라든지 조금 대표님이 계속 도전하시고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시고 시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음, 어떻게 대표님은 그렇게 시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님 창의력이라는 게 단순히 책만 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다고 그냥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것도 하나의 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6살 때인가 뭐 어쨌든 라디오 같은 거 예전에 있어가지고 라디오 틀면은 제가 네. 춤을 늘 그렇게 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말씀해 주신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게 좀 더 이제 점점 확장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음. 항상 그 1년에 한 번씩 무슨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면 그런 데도 막 참석하고 와, 진짜, 예, 예. 나가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학교는 좀 우리 반에는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 댄스를 그런 거 음, 원하지 않는데 저는 좀 그때는 음. 파핀 현준이라고 있어요. 유명했었죠, 예, 그때. 그때 그 사람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막 코칭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음, 사람들은 그 학자 좀 약간 학자와 연결되고 좀 이렇게 책도 어렸을 때 좀 읽고 저보다도 더 많이 읽거나 아니면 뭔가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은 제가 네.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인 줄 아나 봐요. 그- 저는 그렇지 않다는 예, 거죠. 저는 절대 그 가만히 앉아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은 좀 더 가만히 앉아 있는 스타일로 변했죠. 그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조금 그렇게 되신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드릴 그러니까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음, 예술을 하고 거기에 직감적으로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음, 그 우리 그때 막 나이트 예전에 어제는 나이트도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나이트에 네. 가서 막 춤춰가지고 막 냉장고도 받아오고 그리고 그게 좀 예, 기억나요. 그리고 예. 우리가 그 또 클럽에서 또 실제로 일을 해가지고 계속 저녁마다 타임을 뗐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대학들 축제라든가 아니면 쇼핑몰이나 이런 거 공연도 하고 네. 지난번에 제가 제 와이프하고 같이 제 고향에 가가지고도 야 이게 여기서 네. 우리가 공연해 다 보여줬거든요. 예, 음, 그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네. 그리고 제 친구도 만났을 때 어쨌든 다 그런 음,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마무리와 그리고 연결점은 다 춤이었어요. 음, 아니 춤추는 사람 혹시 책 읽는 거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좀 이렇게 연결되진 않죠. 딱, 네. 춤이랑 책은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딱. 그쵸? 그 춤추는 네. 사람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거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전혀 정반대 성향인 것 그쵸? 같죠. 왠지 들었을 때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춤은 춤은 그냥 예술 쪽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 지금도 춤추면 좀 이상하겠지만 음, 지금은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비즈니스와 예술 쪽에 이게 음,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뭔지 잘 서로를 모르겠어요. 너무 뭐죠? 원해요. 서로를.
서로를 원한다. 네, 서로를 너무 원해요. 아, 제가, 비즈니스, 예. 그쵸. 제가 예술 쪽에 있었을 때, 네, 그 전에 전 와이프 친구가 또 예술하는 네, 사람이에요. 네.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음, 실제로 되게 네, 유명하고 실제로 그런 어떤 그런 결과물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예전에 원곡동에서 네, 그 지하에서 제가 사무실 했을 때 네. 거기에 큰 벽에다가 그림을 네. 엄청 파도처럼 그려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와, 그분이 다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네, 그 사무실을 어쨌든 막 그때 그 로버트 키오사키 현금 흐름 그 캐시플로우 101이라 바닥에랑 그걸 네. 아예 다 그려놨거든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캐시플로우 게임을 애들한테도 가르치고 어쨌든 비즈니스 쪽에 제가 전환되는 과정에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때는 뭐 어쨌든 영양제도 팔고 지원센터에서 내가 영어도 가르치고 거기서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조금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어쨌든 그 사무실에서 다양한 어떤 탤런트를 많이 기부도 하고 막 그러려고 어쨌든 그걸 그때 한 30평인가 지하라서 좀 싸고 좀 넓었어요. 근데 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때 제가 그 전 와이프의 친구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를 음, 만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네, 얘가 나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게 한 가지가 딱 뭘 느꼈냐면 얘는 비즈니스 네.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아, 비즈니스 그러니까, 마인드가 네, 없는데 제가 속성을 말씀드릴게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금 네. 피디님처럼 뭔가 꾸준해야 돼요. 음, 근데 예술하는 사람들은 꾸준할 수가 없어요. 창의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쉽게 흩어져요. 집중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네. 지루하더라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약간 제가 느끼실 때는 약간 피 꽂히면은 느낌이 좋으면은 그때 그죠?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다가 갑자기 또 에너지가 떨어지는 한동안은 또 계속 아예 안 하고 그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게 업앤다운이 그죠? 심한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즈니스라는 거는 그죠? 원래 속성 중에 하나가 꾸준하게 계속 그, 끝까지 계속 그죠? 그래서 속성 결혼이라고 하는 네 거는요, 예술 플러스 비즈니스가 합쳐져야 돼요. 예술 플러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술이에요. 끌리는 거 어떡해? 네. 직감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네네 거 어떡해? 그리고, 네네 그리고 어쨌든 그 열정이 너무 막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인생에서 그렇게 이성이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한테 빠지면 오빠한테 빠지고 뭐 어떤 뭐 누구한테 네 빠지면 이런 그 빠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한테 빠지는 뭐 어째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예. 예술 쪽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예술만 가지고 결혼까지 갔다 박살 나는 거죠. 아 꾸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기분대로 그럼 뭘 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 와이프 그 친구 네, 만나면서 내가 그런 조언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때 내가 26살인가 27살 어쨌든 그렇게 그때 어, 한국에 왔었어요.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 너 같은 사람은 너무 이렇게 음, 내가 너처럼 똑같이 경험했다. 왜냐면 나도 예술 음, 쪽이다 보니까 너처럼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은 음, 집중을 이렇게 한 곳에 하다가 그냥 또 음, 저쪽에 창의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집중을 이렇게 뛰어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한 곳을 꾸준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기 싫은 것도 꾸준히 가는 그게 없다고 우리한테는. 음, 그래봤자 걔도 뭐 30살도 안 됐을 때 나보다 두세 살이 많았나?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음, 그 사람. 비슷한 나이대였네요. 그렇죠? 근데 네. 예술을 잘했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은 하는데 음. 대신 예술한 사람들 대부분 또 가난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같은 걸 전혀 약간 그런 거에 감을 못 잡는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진짜, 예, 가난한 이유가 네.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예술 쪽으로 있다가, 이 다음에 비즈니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네. 둘이 서로를 너무 원하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한 음, 접점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 저를 보면, 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음, 음.
학자들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얘는 좀 그래도 책도 읽고 뭔가 이런 책도 읽고 이런 어려운 책, 그러니까 약간 공부 좀 하고 뭔가 책을 자기네 음, 어떤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네, 또 예술 쪽에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내가 또 대화라는 거, 행동하는 걸 또 이런 어떤 이렇게 좀 똘끼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접점으로 연결되는데 지금은 좀 더 비즈니스 쪽에 더 이게 좀 발전된 조금 더 건 집중이 있지만, 가는데, 예, 예, 발전된 거 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예술 쪽에, 근데 예술은 진짜 뭐라고 하지? 나는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을 끝까지 지켜주려면 비즈니스가 그렇죠. 필요한 바로 거라는 그거예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바로 그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무슨 사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 뭐, 네네네. 저기, 엔터테인먼트 그 하이브 회사에서 뭐 어떤 그 뉴진스랑 하이브랑 뭐 어쨌든 서로 관계가 안 좋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뉴진스 걔네 member들 뭘 알겠어요, 사실. 그게 이제 정치적 걔네가 예술, 힘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걔네가 예술인이에요. 뉴진스 걔네. 모르니까 예. 스트리니까 그런 그렇죠. 근데 정치인대로 계속. 하이브에는 예술과 비즈니스가 같이 섞여져 있는 그 대표 회장은 그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예술 쪽에만 이렇게 있다 보면 그 비즈니스가 안 보이면 하는 행위들과 이런 것들 이해가 안 돼. 그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안 될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좀 그때 그 어떤 여자분이 이제 되게 말도 잘하고 어쨌든 애들 잘 챙기고 하는 그 여자분이 어쨌든 스스로 사퇴하고 어쨌든 네. 미니지인가 예, 어쨌든 뭐 말을 들어보면 다 그럴싸하고 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자기가 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이브란 회사처럼 이렇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이게 좀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그 사람 그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그렇게 것들이. 판단할 수는 없고 그냥 그분도 사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넓게 봤을 때는 그, 이제 그런 그냥 그 모든 사람이 이 것들이 시스템에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맞는 말 하고, 음, 그리고 하이브의 대표의 입장에서도 이게 그 회사 음, 측에서 하는 것도 맞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는 걸 하니까 상충되는 거예요. 야, 근데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음, 어, 이게 뭐라고 하지? 위에 음, 있는 공기를 안 마셔봤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 더 큰 리스크를 안 져봤던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에서 그냥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 이게 그냥 아니, 리스크가 뭔지는 알겠죠, 그 사람들도. 제 음, 얘기는 그냥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뉴진스 음, 멤버들도 맞는 말 하는 거고, 음, 뉴진스 멤버를 키웠던 그 미니진이가 그 사람도 맞는 말 하는 거고, 하이브도 음, 뭐 맞는 말 하는 거고, 자기 입장을 취하는 거고, 자기를 보호하고 뭐 다양하게. 근데 세 부류의 이 지금 멤버들이 모두 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맞는 말은 하는데,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관점이 어느 쪽에 그러면 더 풍부하고 더 많을까를 보면, 그리고 가치 음, 부여를 어느 쪽이 더 많이 했고, 기회를 어느 쪽이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직업 창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치 부여를 실제로 한 그 파트를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이 했냐면 하이브 쪽이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 하이브가 식으로 더 보는 크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됐으니까.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알바를 했어요. 네. 알바를 해서 고깃집의 사장님 밑에서 알바를 했는데 일은 내가 다 음, 해. 음, 네, 그리고 심지어 매출도 내가 막 일을 잘해가지고 서빙도 잘해가지고 손님들을 막 나를 통해가지고 막 오는 손님들 되게 많아. 내가 너무 좋아서. 음, 그래서 그 고깃집이 대박 났어. 음, 예.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하냐면 이 고깃집 음, 이렇게 나 때문에 매출도 좋고 나의 팬층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고깃집에 내가 왜 월급 겨우 150, 200밖에 못 받냐?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당연하죠. 음, 그럼 사장의 입장에서는 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사장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고깃집을 이 위치에다가, 이 음, 인테리어에다가, 그리고 기존에 또 어떤 알바생들을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음,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걸 딱 잘라내고, 음.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고깃집 잘 되는 부분들도 사장님 입장에서 인정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음, 리스크 테이크를 사장님만큼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제일 많이 했겠죠. 비즈니스를 하는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 플랫폼이라고 고깃집이라고 하는 거에 알바를 할 수 있게끔 그 장소를 제공해서 그 환경을 만드네. 알바 네. 입장에서 자기의 탤런트를 거기서 퍼포먼스 부려가지고 결국 음,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자존감도 높여준 그 기회의 플랫폼도 사장님이 제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환경 자체를 그렇죠, 제공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을 다 바라봐야 되는데 보통 음, 알바생들은 음. 거기까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존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냥 다 이 사람들이 왠지 나 때문에 여기 오는 것 같고 내가 처음에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할 때 음, 그게 말씀하신 거구나. 응, 처음 내가 나 때문에 이 케이팝이 점점 들어왔고 케이팝이 더 커지고 하니까 음,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진짜. 나는 음, 그거를 보고 내가 중국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니까요. 음, 20대 때? 20대 초반이죠, 음. 그때는. 그 자신감이 많았을 그렇죠. 한도 많이 끌어올랐었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근데 통해서. 그때 패션 스튜디오, 엘리베이터 스트리트에 거기에 올라가서 그 패션 스튜디오 토니가 어떤 음, 대가 지불해가지고 토니가 그 전에, 어, 복건성 중국에서 후젠에서 멜버른을 건너왔을 때 어떤 리스크를 겪었고 또 그 제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어떤 막 다양한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업을 하면서 어떤 강사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잘라내고 그냥 내가 들어갔더니 케이팝이 이렇게 터지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된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 뉴진스라고 하는 멤버도 똑같은 거예요. 음, 얘네 뭐가 있었어요? 그냥 예쁘고 그냥 좀 예술적으로 흔들흔들 거리는 거, 목소리 보컬을 잘하고 약간 그 훈련 시스템 안에서 나름 자기들이 딱 피땀 내가지고 열심히 한 거 외에 뭐가 있어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요즘에. 근데 누구나 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뉴진스 멤버의 플랫폼을 누구나 다 공유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운이 좋은 거죠. 그렇죠. 음, 물론 들어가서 지들도 열심히 해야 돼. 음,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뉴진스 지금처럼 막 글로벌로 막 이렇게 확장이 됐어. 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노력 안 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지금 아니잖아. 알바생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네, 열심히 네. 해가지고 회사 매출도 올리고 하는 거 내가 뭐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네. 관점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까지 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제 거를 먹튀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이거예요. 딱 그러네요. 딱 그거네요. 딱 네. 이거예요. 음, 제 거를 처음에 막 저를 분탕질해가지고 싹 다 환불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싹 다 막 첫 번째 환불 음, 사건, 두 번째는 또 나가는데 이제 막 어쨌든 그때는 제가 현금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나갈 때 싹 다 그 사람들이 영수증 처리 다 해달라고 문자 땡땡땡땡 올 때 그런 느낌이 어떨까? 그러니까 야, 머리가 다 하얘질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어떻게 콜드콜을 발견했고 내가 이 프로세스를 오기까지 내가 그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이걸 드러내면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어떤 리스크를 음, 어, 껴안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싹 다 잊어요, 사람들. 그거를 바라보지 않아요. 왜? 자기가 그 경험이 없거든.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렇게 뽀대나게 안 살았고, 멋있게 안 살았고, 그렇게 어려운 결정하면 살지 않았고, 그냥 애 낳고 아줌마처럼 살다가,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뭔가 이런 부분이 있다더라, 다단계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어떤 콜드콜,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다더라, 이러니까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힘들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와서 배웠는데, 음, 좀 지가 되는 것 음, 같으니까, 이제 음, 거기서 뭔가 이 사람 나처럼 나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성공해가지고 이 사람이 리뷰 뽑아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음. 나중에? 예, 먹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아이스강이 말하는 것도 나보다 더 어눌해. 그리고 이 음. 사람이 순수한 면도 막 있고 이런 게 아직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 사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 단점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예요. 내 단점. 괜히 말꼬리를 잡거나. 그리고 네. 지금 자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 자기 다른 사람이 아이스강을 별로 안 좋아해. 예를 들면 그러면 안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자기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같이 또 동조해. 처음에는 그러다가 막 사람들이 아이스강에 대해서 막 뭐라 하는데 내가 중간에 뭐 어쨌다 하면 처음에는 막 그거에 대한 열정을 품으면서 막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그냥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음.
관점이 없는 사람이랑 관점이 있는 사람 바라보는 시각 그 범위와 이런 것들 다 다른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짝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관점이 이게 그러면은 이 관점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관점? 이런 멘토가 관점을 있어야 돼요. 얻으려면 큰 멘토가 있어야 생각을 된다. 가진, 큰 생각, 최고, 그냥 지구촌에 사는데 네. 내 업종하고 연결되면서 어쨌든 내 업종하고 연결 안 돼도 나처럼 사람이면 돼. 음, 나처럼 사람인데 네. 가장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죽은 음, 사람도 좋아요. 근데 죽은 음,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은 사람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네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를 영감 주고 가장 나를 내가 배우고 싶고 흥미가 가고 땡기는 사람 그 음, 생각이 큰 사람을 그러니까 멘토를 잡아야 돼. 멘토. 음. 그리고 거기에 사다리 밑에 있는 또 멘토를 잡아야 돼. 사다리 밑에 제일 있는 큰 멘토. 멘토를 잡으면요. 네.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 음, 그 밑에 단계에서 내가 어쨌든 나도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중간 어딘가에 또 멘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음, 얘기하는 멘토는 몇 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스티브 음, 잡스를 좋아해. 네. 그 최근에는 내가 일론 머스크를 많이 얘기해. 네. 이런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너무 큰 사람이에요. 네, 네, 누구나 그쵸. 다 아는 대중적인데도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 내가 트럼프를 좋아해. 예전부터. 네. 대통령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가 전부터, 누군지도 예. 몰라. 한국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 호주에서부터 예. 그랬잖아요. 그쵸? 트럼프 예. 때문에 사실 내가 눈도 안 좋아졌거든요. 그때 2015년도에 대선에 나오면서 내가 지하에서 그때 원곡동 그 지하 사무실 자고 음, 일어날 때 까멀 때 내가 보통 우리가 눈 뜨면 이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한쪽 그때 계속 보시느라고, 오른쪽 눈을 예. 계속 보느라고 지금 음, 보니까 1.5가 되더라고요. 내 눈이 한쪽은. 한쪽은 1.1, 한쪽은 1.0인데 한쪽은 1.5더라고요. 그래서 안경도 맞아요. 맞췄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예전부터 내가 음, 트럼프를 좋아해. 근데 이런 사람은 큰 사람이래. 너무 생각이 큰 사람이에요. 굉장히, 네, 이 중에서 굉장히 내가 멀리, 유일하게 네. 현장에서 본 사람은 트럼프고. 세미나에 그때 2011년도에 우연히 그 석세스 리소스 걔네 만든 세미나 때문에. 자, 음, 근데 이 사람들 따라도 그 밑에 네. 자잘한 또 멘토들 따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음, 처음에 인강을 결제했을 때 타일 로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일 로페스. 네, 로페즈, 탈 네. 로페스가 있고 그리고 뭐 그랜 카돈 그리고 짐 론 그리고 토니 로빈스 토니 로빈스, 네. 앤서니 로빈스 티 하버 에커 그리고 뭐 다양해요. 예. 수많은 성공자들 또 나와서 그런 어떤 때리는 어떤 그런 어떤 인터뷰라든가 그 로버트 키오사키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 네. 중에서 로버트 키오사키 나한테 영감을 많이 줬죠. 왜냐면 그 사람 메시지가 알아듣기 쉬워요. 아, 그래서 경제 IQ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어느 정도 구조를 딱 만들어줬죠. 근데 구조를 만들어줘도 내가 하는 사람 나야 되는데, 그럼 그 밑에 내가 실제로 이 사람의 말은 다 맞아. 근데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를 갈 수 맞아요, 있을까를 맞아요. 끊임없이 네. 내가 계속 찾았단 말이에요. 그때 음, 2014년도에 내가 그랜카돈 찾았어요. 그렇게 연결이 됐구나. 그때 내 인생이 변했어요. 진짜 전환점은 내가 그랜카돈 그때 한참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내 인생이 안 변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때 딱 떠오르는데. 하나 네. 퍼즐이 뭐가 없었냐면 콜드콜이 없었어요. 그때 그랜카돈에 우연히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보셔고. 그렇죠. 콜드콜을 딱 보고 그리고 아, 이게 내 미래다라고 하는 딱 예감을 딱 할 거죠. 그때 제가 음, 콜드콜을 붙잡고 그때부터 어쨌든 쭉 오면서 제가 음, 2019년도인가 콜드콜 스크립트를 제가 직접 창작해 만들어 가지고 그전에도 음, 스크립트 다양하게 만들었지만 2019년부터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 내 스크립트를 가지고 네. 광고를 안 돌리고 음, 현수막 광고라든가 아니면 음, 온라인에서 유튜브 광고라든가 페이스북 광고라든가 그리고 음, 무슨 뭐 인스타 광고라든가 음, 광고를 안 돌리고 직접 내 목소리 스크립트 하나를 가지고 목소리 음, 톤과 그리고 스크립트 하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중산층 그때 내가 중산층에 한창 내가
해독한 게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그걸 내가 알아냈거든요. 네. 왜냐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대부분 성공 못 해요. 근데 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특징은 중산층의 배경을 가졌거나 중산층에 음, 올라왔다가 그다음 중산층 다음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산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중산층 음, 고객을 타겟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음, 자영업자를 먼저 받고 자영업자를 음, 보는데 네이버에 이런 어떤 다양한 번호들을 있고 그리고 그런 거에 음, 있어서 내가 또 음, 다리를 계속 친 거예요. 그때 내가 또 가르쳤던 애 제자 중에 최동민이라고 하는 또 친구도 있었고 네, 네. 그 친구를 또 통해서 내가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또 콜투콜도 해봤고 해서 결국엔 스크립트를 내가 싹 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 일을 한 거예요. 또 스크립트를 어디서 만들었냐 그땅 파는 데 음, 있죠. 그리고 네, 오피스텔 네, 네. 파는 데도 그렇고 네, 네. 그거 다 그렇죠. 하셨었잖아요. 다 네.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어쨌든 내가 최동민하고 그때 음, 최동민을 그 이후로 내가 잘랐거든요. 그 자르기 전까지가 아마 2019년 전까지였을 거예요. 와, 그리고 얼마 안 2019년 그렇죠. 됐어요. 근데 2019년 딱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내 거를 먹튀한 그 또 어떤 네, 쌍년이 그분, 네, 있는데 그 네. 쌍년한테 내가 스크립트를 적용해가지고 심지어 내가 내 일도 아닌데 음, 자영업자를 내가 직접 같이 방문도 해줬거든요. 음,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18번 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 내가 약속을 다 잡아줬어요. 내 일도 아니에요. 음, 근데 나는 적어도 성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고를 음, 이런 식으로 때려가지고 브리핑 기회를 음,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성공이 18명인가 그때 딱 만나고 나서 매출이 나왔어요. 음, 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 불가능한 건 아니긴 예, 한데,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음,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음, 정체성이 콜드콜로 만났기 때문에 음, 그 고객이 누군가를 소개해 줄 때도 아, 이 음, 사람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운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 소개해 주겠구나. 다른 음, 사람들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왜? 내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콜드콜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무한대 인맥으로 계속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다 음, 어떻게 되냐면 그 한 사람한테 집착해요. 콜드콜 한 사람한테. 음. 예. 저는 이 시스템을 모두 다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예. 그렇죠. 근데 음, 앞에서 19년까지는 정말 음, 별의별 돈 투자, 에너지 투자, 시간 투자, 내가 이런 게 정말 음. 많았어요. 19년까지. 근데, 그렇죠. 무조건 다 근데 면서까지 계속 실험하고. 19년도부터 나름 음, 이렇게 성과가 나왔는데 이 성과가 나온 또 내 제자가 배신한 거죠, 나를. 노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제자가 또 배신한 것을 또 넘어서 배신하고 그 뒤에도 내가 계속 잘 되는데 그 중에 한 번 더 또 한 명 또 배신했잖아요. 배신하는 거예요. 네, 또 배신했잖아요. 예. 예.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음, 한국에서 11년 동안 그렇게 음, 배신도 당하고 하다 음, 보니까 그냥 내가 억울한 거를 너무 음, 많아지면 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공해야겠다. 그냥 더 잘 아니 돼야겠다. 예. 성공할수록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음, 해결할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난 늘 찾았어요. 해결하는 방법. 네. 그래서 음, 계속 찾다가 음, 나중에는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음. 하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내 기질은 변한 게 없어. 지금도 내가 누군가 1대1 코칭 받고 있다면 내가 엄청 많이 줘. 음, 근데 기질은 바뀌어진 게 없는데 대신 음, 뭐가 바뀌어졌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만들어 놓죠. 음, 예, 왜 법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음, 사람들은 그냥 법적으로 한 대 쳐줘야만이 이게 좀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많이 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적으로 음, 나를 오히려 한 대 쳐주려고 해요. 상대방. 음. 그래서 지금 그때, 지금 예. 뉴진스를 보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음, 하이브가 뭐 예를 들면 뉴진스를 도와서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줘도 그냥 음, 결국에는 자기는 재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뭐 음, 어쨌든 뭐 이런다 하는데 나는 그게 음. 하나의 칼질하고 분탕질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그 분탕질 당한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지만, 예. 근데 나는 그런 게 사실은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나름 원래 그런 걸 얘기를 잘하고 딱 똑부러지게 대중들한테 그거를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자기 정체성이 원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맨날 춤만 추고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시켰던 훈련하고 이랬던 이제 10대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뭔가 기자회견할 때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들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관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부분들일 거예요. 아마 하이브의 입장에서도. 근데 중요한 거는 대중은 근데 누구 편이냐? 대중은 뉴진스 편이에요.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쵸? 네. 대중은 뭐 민희진인가 그 사람 편일 거예요. 그리고 음, 대중은 왜 그 사람들 편이냐? 대중들은 그 민희진이나 뉴진스보다도 더 관점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면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를 보면 그냥 하이브가 개새끼 나쁜 놈이야. 음, 그냥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음, 저는 요런 어떤 구조가 요런 구조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뭐라고 하지? 관점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이거는? 이런 거를 완전, 이런 네. 거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이런 구조를 여러 번 보다 보면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보는 것도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진짜 달라져요. 이게 보는 세상이. 그러니까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마 듣는 사람들을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으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봤냐가 중요한데 진짜 못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야, 못 봐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경험해야만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만이 보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될 거예요. 이해. 이해되는 건 이론이에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조금 반성 아닌 반성을 저도 사실은 저의 현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사실은 대표님도 얼핏 익히 아셨겠지만 당시 좀 힘들었던 그러니까 자세한 것들은 제가 멀리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현재 직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를 들으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반성을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가졌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알아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환경을 내가 환경 속에 있었다는 그 자체의 기회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네요. 결국에는 운이라는 걸 알았다는 게 감사할 줄 아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느끼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이보다 좀 더 확인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대표님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 그리고 뉴진스의 일련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보면서 제가 좀 저의 현 상황에 비춰서도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해봐요. 네, 느껴지네요. 뉴진스 걔네 멤버들의 멘토가 누구일 것 같아? 그래봤자 멘토는, 네. 민희진인가 그 사람이 아마 멘토일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멘토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멘토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미니진 외에는. 미니지라고 음, 한 사람이 아마 멘토였어. 그리고 미니진의 멘토가 또 누구였을까요? 미니진의 멘토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내 멘토가 얘기 그런 있나요? 거예요. 네. 보통 네. 멘토가 있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종교처럼 믿고 막 그렇게 순수하게 따르고 이러지 않아요. 보통은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 예, 예. 진짜 멘토가 있는 사람은요, 계열을 말씀하시는 자기의 거군요. 멘토, 자기 계열, 자기 문화, 이거를 실제로 충성파예요. 이거죠. 충성.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팔로우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리드할 수도 없어요. 음,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내 음, 거를 먹튀했던 사람의 모든 특징이 뭔지 알아요? 멘토가 네. 없어요. 근데 대표님을 일단은 대표님께 배운다는 그런 걸 가지고 대표님을 제 멘토, 거를 배우는데 네. 제가 트럼프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 트럼프가 그렇게 또 포,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생각을 트럼프가 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랑 내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힘이 어떤 게 더 실려요? 그렇게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네. 똑같은 얘기라도 누가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 뭐 콜드콜로 그냥 단순히 영업해가지고 좀 억대 연봉을 만들어줬고 사람들한테 뭐 억대 연봉을 만드는 나는 그냥 그냥 일반 영업사원으로 생각하거나 뭐 일반 그냥 쬐끄만 비즈니스를 그냥 제가 컨설팅 그냥 저 코칭 잘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음,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음, 서정진인가 그 회장 있잖아요. 그 네. 어디 뭐죠? 제약회사인가? 제약회사의 회장이에요. 제약회사 예. 분이에요?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회장. 네네. 한번 본 것 예, 같아요. 무슨 그 서정진 유튜브에서. 회장 어쨌든 그분이 이런 어떤 성공에 관해 얘기하는 거랑 누가 더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음, 그분이겠죠. 근데 근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근데 서정진 회장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은 대단한 사람으로 이미 평가돼 있으니까 그 대단한 사람 끌어내리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대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예, 네. 저는 아직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단하지 음, 않았을 때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들을 때 그 듣는 거에 대해서 저를 멘토라고 과연 생각할까요? 나는 그렇게 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내 걸 먹튀했던 사람들 특징이 나를 진짜 음, 멘토라고 생각하고 내 잠재적인 가치가 나중엔 진짜 대단한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랑 협력하겠죠. 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런 저도 그렇게 사람하고 생각해요. 인생을 같이 엮이는 것도 되게 힘들 거다. 아니면 저런 사람하고 음, 같이 파트너십 해가지고 저 사람 분명 레버리지화 시켜가지고 나한테 분명 다양한 자극도 주지만 다양한 이득도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음, 생각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 음, 키우는 게 쉽지 않단 말. 모든 부모들 다 음,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음, 자녀들이 자기의 몫을 하고 자기가 음, 독립적으로 크고 그 자녀들이 막 이렇게 어쨌든 싸울 줄도 알고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 맞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진짜 정의에 앞서가지고 막 싸울 수도 있는 어떤 걸 파이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들이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할 거래요. 그러니까 자녀들 네. 키운다는 게 저처럼 음, 이렇게 잘 크는 거를 아마 원할 거예요. 음, 음. 그냥 제 얘기 무슨 말이냐면 먹튀를 할 게 아니라 나라면 나랑 협력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먹튀를 해서 결국엔 음, 잘 됐냐? 잘 될 수가 없죠. 왜? 그 전에 음, 멘토가 있었나? 그리고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와도 지 밥그릇 음. 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먹튀한 사람들. 야, 저 사람이 다 가졌는데 왜 저랬을까? 복을 음, 다 가졌고, 다 그런데 왜 저랬을까?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 잘 되면 또 모르겠는데, 복을 다 가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제 신뢰와 믿음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랬었죠, 그 포지션도, 당시에. 그냥 음, 포지션도 유지하면 돼요. 음, 예. 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거나 더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거에 우리는 집중한단 말이에요. 지금 숫자도 음, 달라요. 예전이랑. 네. 네. 그래서 멍청한 거예요. 말 그대로. 먹튀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작은 생각이죠. 작은 생각의 특징이 뭔지 진짜 같아요. 너무 조금, 네. 그 사람들 평생 진짜 되게, 40년, 50년 그렇게 살다가 나랑 연결돼가지고 갑자기 하이라이트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난 뉴진스 멤버도 걱정돼요. 저렇게 그러니까 분탕질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수는 이제 쟤네 무조건 나이 먹는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그 그렇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 자체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이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점이 있지 봤을 때는. 근데 오히려 뉴진스는 사실 가진 게 없잖아요. 이 뉴진스는 하이브 나중에 안에서 나이가, 난 이렇게 생각, 길게 보면요. 지금은 막 방송을 타고 지들도 뭐 목소리 힘이 들으려고 하는데, 길게 보면요. 뉴진스의 각각 멤버들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자기도 결혼을 이성을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맞아요. 좀 그런. 자기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자기들도 음,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불편함과 악마들과 싸우는 어떤 힘도 키워야 되고 하는데 음, 일찍부터 저런 식으로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저렇게 난 그걸 리드한 미녀진인가 미니진인가 미니진. 예, 예. 미니진도 그 리더한 미니진도 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어린애들이 피입도 안 말린 어린애들이 뭐 정치판에 나와 기자회견 그렇게 자극 준다고 해가지고 하이브가 끄떡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드리고 싶냐면 음, 사람들이 자기 왕국이 파손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감정에 억눌려 가지고 음, 자기를 위한 분탕질을 시켜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 얘네들은 미니진이 그렇죠. 미래를 진짜 나는 미니진인지 무슨 뭐 뉴진스인지 난 전혀 이득이 없잖아요, 서로. 우리가 그렇죠.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인과관계가 네,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나는 없죠. 객관적으로 지금 내 보는 시선에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길게 봤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한 음, 책임을 이 사람들이 과연 떻게 질까? 난 그거를 미니진 그,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뉴진스의 각각 멤버들이 각자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각자 어떻게 제일, 질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지금 힘들어지는 게 그렇죠? 결국에는 뉴진스 당사자일 거예요. 팬들도 대표님이 나중에 나이브가 네. 먹는데. 팬들도 나중에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팬들도 나중에 경제적인 것들 나중에, 그래야 돼. 팬들도 이제 팬들이 없어지는데. 걔네도 나이 먹고 하는데. 나이 먹으면 이렇게 봤을 결국에는 뭐, 어디로 때, 연결되냐면 경제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무지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아는 게 더 낫다고 항상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누누이 이렇게 무지함으로 인해서 관점이 없음으로 인해서 뭐 자기 복을 발로 차버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를 오히려 구렁텅이로 넣을 수 있는 이런 행보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그냥, 음, 그냥 그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비즈니스 시스템 안에서 이런 어떤 갈등들이 많이 생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자체도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내 의사결정은 어떤 걸 잃으면서 또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바라보고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집중해야 되고, 집중하려면 그 모티베이션을, 그 에너지를 보통 우리가 멘토로부터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더 잘 되고, 그 트럼프도 더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계열, 이런 어떤 진짜 괜찮은 사람들 더 잘 돼, 그랜카도 더 크게 되면서 사실 우리한테 주는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요? 예, 예. 네, 그런 것들이 더 크죠. 왜냐면 저는 그런 거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 후대들한테 전파해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행복에 나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초점을 그쵸, 그쵸. 우리가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 일을 할 때 행복해요. 네, 그리고 쉴 때도, 일을 위해서 쉴 때도 재밌어요. 그냥 호캉스 누리는 쉼은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거기에는 공허함이 뒤에 따라와요. 근데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의미가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지출을 하더라도 단순히 고착돼가지고 그냥, 스타벅스 커피, 그, 뭐, 예를 들면, 머그컵을 내가 스타벅스에 봤어. 그럼 머그컵을 너무 사고 싶어. 그래서 샀어. 사고 싶은 이유는 그냥 스타벅스 너무 좋아. 이렇게 지출하는 거랑 내가 만약 머그컵을 구매하더라도 스타벅스가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했고, 그리고 스타벅스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자영업을 하는데 빈도수가 필요해요. 그런 그 빨리빨리 이렇게 하루에 뭐 8개 테이블 있으면 8개 테이블 얼마나 빨리 빈도수 있게 많이 팔리고 이렇다 놨다 이런 어떤 그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현금 흐름이. 근데 스타벅스는 1분에 얼마 팔린다라고 하는 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타벅스 네네네. 커피 머그컵을 가졌을 때 그 로고를 보면서 만약에 내 비즈니스하고 계속 연결시켜 준다면 그 머그컵이 하나의 나한테는 어때요? 멘토가 되겠죠. 의미 있는 어떤 멘토링을 줄 수 있는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로고가 되겠죠. 왜? 스타벅스 커피를 보면서 우리 매장을 더 얘처럼 늘려야 되겠구나.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소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대표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딱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공급자랑 소비자에 대해 딱 떠올랐는데 대표님께서 저희에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공급자가 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봐라. 소비자에서 머물리지 말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해봐라. 그래서 유튜브도 찍어봐라. 이렇게 하셨던 게, 그냥 뭐 스타벅스 그 컵 좋잖아요. 스타벅스 컵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스타벅스 컵으로 커피 마시면 되지. 근데 그 대표님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 들었을 때는 약간 반경 5m에 들어가라는 함께 하라 이런 약간 조금이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조금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내가 네, 집중하면요. 내가 집중하면 이 모든 물질, 이 음, 세상의 모든 물질이 나한테 주는 이런 상품이라든가 서비스가 나한테 주는 그 영감이 싹 다 집중이 돼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다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데 내가 집중하면 다 한 곳으로 몰려요, 그 힘이. 예를 들면 내가 PT를 받는다. 그 PT를 받는 서비스와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와 거기에 대해서 주는 어떤 그 감정 느낌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럼 요즘에 또 테슬라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자율주행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의 느낌이 마치 내가 협력하는 느낌이에요. 때로는 얘를 믿고 때로는 내가 또 직접 운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상품을 내가 하나 구매하더라도 애플 컴퓨터 맥북을 구매했어. 맥북을 구매하더라도 이 구매한 게 대체 뭘 위해서 구매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의미에 부여 그럼 매번 의미 그쵸. 제가 저도 궁금한데. 컴퓨터를 보거나 뭔가 내가 회사를 운전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할 때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다 집중이 되는 거야. 어떤 집중? 내가 이게 메시지가 다 되는 거야. 여기 그냥 상품을 호캉스 누리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타인을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네네. 같이 부여를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단순히 시간을 한 시간을 보내도 어떤 질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질적인 시간이라는 게 예. 가치 부여를 그러니까 하고 뭔가 내가 그쵸? 배운다는 거. 질적인 네.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내가 어쨌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될 거가 아니에요. 내가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도 남달라야 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게 있어야 그쵸. 되고. 네. 남달라야 고객들이 나를 좋아해요. 남다른 공급자 돼야 고객들이 다른 데서 구매하지 않고 다른 데서 컨설팅 받지 않고 다른 데서 코칭 안 받고 다른 데서 콜투콜 뭐 교육이라는 걸 듣지 않고 나한테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킬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 제2의 스킬을.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뭐 스킬이 제일 잘하는 쉬운 거야. 분도 많을 근데, 테고.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기질 가지고 시스템화 하시가 어떻게 계속 발전하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게 정체성의 린디 효과라고 과거에 내가 14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면 앞으로 14년 동안 이렇게 해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 근데 습관이라는 게. 그쵸.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키웠는데 먹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누군가를 음, 가르쳤을 때도 그 사람 과연 진심으로 가르쳤을까? 지를 음,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을 그렇게 관점 하나 없이 그렇게 막 그렇게 음,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게 누구한테 칼 꽂고 하는 사람들 과연 고객들한테 잘 섬기고 잘 고객들을 음, 막 진짜 자기한테서 배우면 자기한테서 뭔가 정체성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정체성이 음, 누군가한테 칼 꽂는 정체성이야. 그 음, 고객들한테 맨날 그런 도둑놈들만 들어오는 거야. 지도 칼 꽂히는 거예요. 음, 그 지도 칼 꽂혔을 때 음, 지는 그런 기분 나쁘겠지. 음.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그렇죠. 예. 느낌이겠죠. 왜 칼 꽂는 누군가 칼 꽂는 짓을 했으니까 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 고객들도 그 사람 칼 꽂는 고객들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너도 음, 아이스강한테 칼 꽂았잖아. 음, 너도 아이스강 거를 먹튀했잖아. 너도 아이스강에 스크립트라는 거 이런 걸 다 베끼고 뭐 독서 막 심지어 독서 내가 보통 페이지 18장, 20장 이렇게 해가 나눠주고 한단 말이야. 독서 모임을 하는 네. 사람들도 그런 걸 다 베껴서 한단 말이야. 그 하드웨어적인 거. 음, 근데 그건 그 음. 사람이 스피치하고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걸 아이스강 강의하는 거 어떻게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그 없죠. 사람이 귀신이 내가 잠자고 뭐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볼 것 같아요. 그대로 베끼더라도 그 당시에 나랑 함께 했을 때는 나한테 잘 베꼈겠지만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지금은 어떤 관점을 맨날 내가 24시간 집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맨날 집중하지 않고 아이스강 요즘에는 먹튀 내 얘기를 또 하는 거 아니야. 가끔씩 내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말 하는 줄 뭔가 여기 먹튀 음, 얘기를 하면 무조건 클릭할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음, 이런지 난 걔네들 유튜브 채널이 뭐 관심이 없어요. 음.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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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애들은 꼭 어때요? 계속 스토커처럼 뭔가 감시하고 있어요, 저를. 계속 그리고 뭔가 제 뒤에서 수강생들은 아마 또 감시할 거예요, 제 수강생들. 잘못된 뭐 그런 게 그렇죠. 있을까 제 하고 그런 수강생들도 거죠. 감시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 요거다, 또 기회주의자처럼 요걸 또 끄집어 내리면서 이제, 나한테서 음, 이제 또, 게 있을까. 그쵸. 끌어낼게. 뭐, 예를 들면, 가격이 좀 얘는 비쌀 것 같다. 그러면, 아, 내가 싸게 한다. 아니면 얘네는 돈 받고, 아, 내가 공짜로 한다. 뭐, 그냥 얘네는 음, 맨날 하이에나 식으로 내가 먹다 나머지 혹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철lun거려가지고 그런 것들 바라보고 어때요? 음, 하이에나처럼 접어드는 애들이에요. 인생을 왜 네.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차라리 그 그러니까, 에너지면 그 에너지를 차라리 내가 지금 얘기한 시스템처럼 협력할 사람들,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사람들, 멘토를 따를 음, 큰 사랑 생각을 가진 멘토를 음, 진심으로 진짜 완전 종교에 빠진 듯이 진심으로 한번 추종하고 섬겨봐. 그래야 자기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순수성이 그래요. 만약 네. 누군가를 그렇게 따르는 순수성이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내가 리드를 하는 게 이 정도로 음. 강력한 에너지로 리드할지 모르겠어요. 맨날 계산하면서 리드하겠죠. 그러니까 대표님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대표님 진심이셨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진심이죠.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힘이 생기셨다는 거잖아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끌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진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집중을 한다는 게 저도 진짜 뭐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저의 안 좋은 생각이라든가 좀 잘못된 관념들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제 머릿속에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님께 좀 더 집중하고 제가 대표님 말씀을 조금 더 곰곰이 되새겨보고 그런 시간을 제가 조금 더 가질 때랑 그리고 또 제가 그렇지 않을 때랑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돌아가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 예전의 작은 생각으로 돌아가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음, 좀 이렇게 집중을 하려면 진짜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제가 좀 진짜 느껴요. 피디님 그리고, 인터뷰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네? 내가 느껴지는 건데 착착 가운데 막 들어오고 막 얘기하고 제가 말을 하는데 요렇게 착착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언제 끼어들지 몰라서 그렇지. 계속 나도 놀래요, 가끔씩. 좀 부드러워졌는데? 뭐, 티카타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전에는 좀 약간, 아, 이 인터뷰를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좀 스스로 그런 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큰 스텝인 것 같아요. 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꺼번에 바뀌지가 진짜 않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필이 받을 때는 이렇게 바뀌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제자리로 가 있어요. 그 생각이랑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막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근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 내가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되고 또 다시 또 생각을 해보고 근데 만약에 그럴 때 제가 조금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변명을 하거나 찡찡대거나 그랬다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복을 타버리는 거고 감사함을 몰랐다거나 뭐 심지어는 근데 이제 그래도 최소한으로 감사함을 알고 소중한 걸 알고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배워야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집중해야겠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할 때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들으시는 PD님들이나 다른 이제 뭐랄까,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계속 이제 대표님 거 반복해서 듣는 분들 많잖아요. 대표님 이번에 뭐지? 구독자 수가 조금 오르셨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구독자는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막 그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지, 제 구독자는 한 명씩 들어와요. 한 명씩 올라오는 구독자들이. 그래서 저는 갑자기 뭐 이게 20명, 30명, 막 100명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올라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같이 계속 그렇죠. 올라가죠. 네. 근데 그 한 명이 소중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가더라도 한 명씩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올라. 그게 뭐냐면 이게 잦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우리 같은 특히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대중을 이렇게 노리는 트래픽 연예인 구조로 가면 차라리 연예인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할 네. 바에는. 근데 저희처럼 실제로 돈을 벌고 싸울 줄 알고 예, 음, 그리고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를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다양한 관점을 지니고 예, 그런 로드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전략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내가 한국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의 내용을 알아듣는데도 되게 생각보다는 이게 뭐라고 하지? 진입장벽이 높은 거고 또 이걸 알아듣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또 뭔가 연결시킬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하나의 또 에너지가 또 이게 뭐라고 대가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독자 자체에 어쨌든 지금 저하고 연결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문의 오기 전까지 영상을 몇백 개를 봤대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몇백 개를 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래도 거기까지는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란 사람을 음, 딱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랑 함께 하기로 하는데 함께 하다 보면 어나더 레벨로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음, 레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랑 함께 하는 사람이 지금 기존 멤버가 더 중요하지. 음, 새로 멤버가 들어오면 생각보다 제가 요즘에 인내심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멤버 들어오면 내가 기초적인 부분도 다 내가 다 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 멤버는 그냥 기존 멤버대로 딱딱딱 하면 제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멤버는 내가 롤플레이 시키는 것도 이제 내가 몇 년 차예요, 지금. 거의 6년 차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야, 진짜 오래되셨다. 똑같은 300자도 안 되는 똑같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똑같은 롤플레이를 계속 시키고 신규 멤버들을 해가지고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섹션 계속 근데 그 첫 번째 섹션은 항상 그 롤플레이란 말이에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내가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퀸즈 대학에도 음, 다 있는데 또 네. 내가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디테일이 또 나오거든요. 내가 시켜야만 또 네. 디테일로 내가 그 사람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춤형으로. 네. 그래서 내가 좀 그냥 집중하시는구나. 이게 있으니까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롤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사실. 롤플레이 안에 대표님 사실 코칭이 바쁘시니까.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롤플레이 내가 지루해도 내가 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초심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모르겠어요. 2024년이고 2025년에 또 안 하기로 하면 금방 또 안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해요. 일반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언제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빠른 거라고 항상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지금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조금 배우고 싶다 했을 때 그런 거를 그냥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한 번쯤은 자기가 이렇게 교육에 투자해서 한번 배워보고 경험해보고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대표님께 질문 드렸던 게 행복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진짜 대표님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좀 제 현재 상황에서도 비춰봤을 때도 스스로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고, 다시 한번 좀 감사로 돌아오고, 음, 내가 가진 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음, 내가 배우는 계열에 대해서 또다시 좀 감사하면서 이렇게 좀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좋아요.